여보, 미안해, 용서해줘. 언젠가는 고백하려고 했어. 5년입니다. 박민수는 5년간 매주 토요일마다 집을 나섰습니다. 아침 8시, 정확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등산복을 입고 등산 가방을 메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여보, 다녀올게. 민수의 말에 아내 이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요. 하지만 영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등산을 가지 않는다는 것을. 68세 이영희는 거실 창문 너머로 남편을 지켜봤습니다. 민수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북한산 방향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영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5년입니다. 5년 동안 남편은 매주 토요일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등산을 간다고 했지만 등산을 가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처음에는 믿었습니다. 남편이 건강을 위해 등산을 시작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남편의 등산화는 전혀 더러워지지 않았습니다. 둘째, 남편은 등산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돌아올 때마다 남편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영희는 의심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은 아닐까? 70세 남편에게 무슨 여자가 있겠냐고 스스로를 달랬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됩니다. 영희는 친구 김순희에게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순희야, 우리 남편이 이상해. 순희는 70세 영희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영희는 남편의 5년간 토요일 외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순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영희야, 그거 수상한데? 한번 따라가 봐. 따라가? 그래. 남편이 정확히 어디 가는지 확인해 봐야지. 영희는 망설였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남편을 의심한다는 게 마음 아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민수는 평소처럼 아침 8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여보, 다녀올게. 응, 조심해서 다녀와요. 영희는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민수가 나간 지 5분 후 영희는 택시를 불렀습니다. 기사님, 저기 가는 검은색 그랜저 좀 따라가 주세요. 택시 기사는 영희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님, 혹시? 네, 제 남편이에요. 부탁드려요. 택시는 조심스럽게 민수의 차를 따라갔습니다. 영희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민수의 차는 서울 외곽의 한적한 주택가에 멈췄습니다. 영희는 택시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기사님,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영희는 택시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민수를 따라갔습니다. 민수는 낡은 3층 건물 앞에 섰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간판이 있었습니다. 해맑은 요양병원. 영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요양병원? 남편이 왜 요양병원에? 민수는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영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병원 로비는 조용했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데스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희는 복도 구석에 몸을 숨겼습니다. 민수는 간호사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간호사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박민수님, 오셨어요? 오늘도 306호실 가시죠? 네, 감사합니다. 민수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영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306호실? 남편이 매주 토요일마다 찾아오는 방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의 반응으로 봐서는 오랫동안 다녀간 것 같았습니다. 영희는 계단으로 3층에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길고 조용했습니다. 방문마다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301호, 302호, 303호. 영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리고 306호 앞에 멈췄습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영희는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방 안에는 침대가 하나 있었습니다. 침대에는 한 여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머리는 깔끔하게 빗겨져 있었고 눈은 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에는 남편 민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여자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영희는 남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수정아, 아빠 왔어. 아빠? 영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민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도 날씨 좋지? 밖에 햇살이 따뜻해. 민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영희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수정아, 아빠가 내가 좋아하던 국화꽃 가져왔어. 민수는 가방에서 국화꽃 한 송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 화병에 꽂았습니다. 영희는 문틈으로 방 안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침대에 누운 여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도 뜨지 않았습니다. 마치 잠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민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수정아, 미안해. 아빠가 자주 못 와서.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 민수는 여자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70세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영희는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남편이 만나는 여자는 환자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 여자를 딸이라고 불렀습니다. 수정아. 영희는 그 이름을 곱씹었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남편에게 딸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영희가 모르는 딸이? 영희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병원을 나와 택시로 돌아왔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택시 기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집으로 가주세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편 민수에게는 숨겨진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은 지금 요양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수는 5년간 매주 토요일마다 그 딸을 만나러 갔습니다. 왜 숨겼을까요? 왜 45년을 함께 산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영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녁 6시 민수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 민수는 평소처럼 인사했습니다.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습니다. 마치 정말 등산을 다녀온 것처럼. 영희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등산 어땠어요? 영희가 물었습니다. 응, 좋았어. 날씨도 좋고.
민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영희는 참았습니다. 지금 당장 따져 묻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더 알아봐야 했습니다. 남편에게 도대체 무슨 비밀이 있는지. 그날 밤 영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옆에서는 남편이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남편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이 늘었고 머리가 휘어졌지만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큰 비밀이. 영희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야 한다고. 남편이 숨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여자가 누구인지, 왜 5년간 숨겨왔는지, 모든 것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희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남편 민수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영희는 조용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단서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비밀을 알 수 있는 단서가. 30분쯤 지났을까요? 영희는 남편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표지는 낡아서 색이 바랬습니다. 영희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수정, 1978년 5월 3일생. 영희는 계산했습니다. 1978년생이면 지금 46세였습니다. 수첩을 넘기자 더 많은 기록이 나왔습니다. 1993년 10월 15일. 수정이 교통사고, 머리 부상, 의식불명. 영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1993년이면 31년 전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31년간 의식불명 상태로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1995년 8월. 명숙이 떠남. 이혼. 명숙? 영희는 그 이름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민수의 전처 이름이었습니다. 민수는 영희와 결혼하기 전에 한 번 결혼했었습니다. 하지만 일찍 이혼했다고만 들었습니다. 자세한 이유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영희는 수첩을 계속 읽었습니다. 2000년 1월. 영희와 재혼. 수정이 잃은 비밀로. 영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남편은 처음부터 숨길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25년 전부터. 2020년 3월. 명숙 사망. 이제 매주 수정이 보러 갈 수 있다. 영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은 전처가 죽고 나서야 딸을 자주 보러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수첩 뒤쪽에는 병원비 영수증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영희는 영수증을 하나씩 받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31년간. 영희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200만 원씩 12개월 31년이면 7억 4,400만 원. 영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은 31년간 혼자서 7억이 넘는 돈을 병원비로 냈던 것입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하는 거야? 영희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영희는 수첩을 들어 보였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어디서?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제 당신 따라갔어요. 해맑은 요양병원까지. 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영희야, 박수정이 누구예요? 영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수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딸이야. 영희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남편의 입에서 직접 듣는 것은 달랐습니다. 첫 번째 결혼해서 낳은 딸이에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명숙이랑 결혼해서 낳은 딸이야. 민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25세에 한명숙과 결혼했습니다. 1978년 둘 사이에 딸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박수정. 귀엽고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민수는 딸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993년 10월 15일.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15세 수정이는 친구들과 영화를 보러 나갔습니다. 오후 5시쯤이었을 것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수정이를 트럭이 들이받았습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머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의식을 되찾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식물인간 상태가 될 것이라고. 민수는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딸이었으니까요. 민수는 수정이를 요양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그리고 매일 병원비를 벌기 위해 일했습니다. 하지만 아내 명숙은 달랐습니다. 명숙은 딸의 사고 이후 점점 변해갔습니다.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집에만 있었고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년 후인 1995년, 명숙은 집을 나갔습니다. 미안해. 나는 더 이상 못 견디겠어. 명숙은 그 한마디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민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의식 없는 딸과 함께.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일했고 밤에는 병원에 갔습니다. 주말에는 하루 종일 딸 곁을 지켰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 1월, 민수는 병원에서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였습니다. 이름은 이영희, 38세의 따뜻한 여자였습니다. 영희는 수정이를 잘 돌봐줬습니다. 머리를 빗겨주고 손을 잡아주고 말을 걸어줬습니다. 민수는 영희에게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6월, 민수는 영희에게 청혼했습니다. 영희는 민수가 이혼한 남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 수정이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정이 이야기를 하면 영희가 자신과 결혼하지 않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숨겼습니다. 영희는 수정이를 단순히 병원 환자 중 한 명으로만 알았습니다. 2000년 8월, 민수와 영희는 결혼했습니다. 영희는 병원을 그만뒀습니다. 다른 병원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2년 후 딸 민지가 태어났습니다. 민수는 새로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수정이를 잊지 않았습니다. 병원비는 계속 냈습니다. 가끔 시간을 내서 병원에 갔습니다. 하지만 자주 갈 수는 없었습니다. 영희가 의심할까봐.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2020년 3월, 전처 한명숙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암이었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명숙의 장례식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명숙의 언니를 만났습니다. 언니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명숙이가 당신한테 주라고 했어요. 민수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명숙이 쓴 편지였습니다.
민수는 지금도 그 편지를 기억했습니다. 명숙은 편지에서 사과했습니다. 딸을 버리고 떠난 것에 대해. 그리고 부탁했습니다. 수정이를 계속 돌봐달라고. 민수는 울었습니다. 25년 만에 받은 전처의 편지였습니다. 그날 이후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수정이를 자주 보러 가겠다고. 주말마다. 그래서 5년 전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병원에 갔던 것입니다. 영희에게는 등산 간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민수는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영희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영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25년 동안 숨기셨어요? 미안해. 왜요? 왜 말 안 하셨어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려웠어. 내가 날 떠날까봐. 저를 믿지 못하셨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희는 일어섰습니다. 좀 혼자 있을게요. 영희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민수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방 안에서 영희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숨겨진 딸이 있었습니다. 31년간 의식불명 상태인 딸. 그리고 25년간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영희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남편이 불쌍했습니다. 31년간 혼자 딸을 지켜온 남편. 7억이 넘는 병원비를 혼자 감당한 남편. 영희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기억이 났습니다. 25년 전 자신이 일했던 그 요양병원. 306호실 환자. 박수정. 영희는 그 환자를 기억했습니다. 15세에 사고를 당해 의식불명이 된 소녀. 영희가 그 환자를 1년 동안 돌봤습니다. 머리를 빗겨주고 손을 잡아주고 말을 걸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의 보호자가 바로 민수였습니다. 영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남편의 딸을 돌봐줬던 것입니다. 25년 전에.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았습니다. 영희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배신감, 슬픔, 연민, 모든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그날 저녁 딸 민지가 집에 왔습니다. 42세 민지는 근처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왔어요. 민지는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영희가 민지를 불렀습니다. 민지야, 앉아봐. 할 얘기가 있어. 민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영희와 민수는 민지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수정이에 대해, 31년간의 비밀에 대해. 민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제가 둘째였어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다, 민지야. 민지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언니는 지금 어디 계세요? 해맑은 요양병원 306호실. 민지는 일어섰습니다. 저 가봐도 돼요? 민수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지금? 네. 언니를 만나고 싶어요.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민지야. 그날 밤 민수와 민지는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영희는 집에 남았습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이상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점. 3일이 지났습니다. 영희는 남편과 제대로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집에 살았지만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아내의 눈치를 봤습니다. 영희야, 밥 먹어. 영희는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식탁에는 침묵만 흘렀습니다. 민수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영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영희가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25년이에요. 25년 동안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영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당신 옆에서 살면서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괴로운지 전혀 몰랐어요. 영희야, 7억이에요. 7억이 넘는 돈을 병원비로 쓰셨잖아요. 그 돈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을 많이 했어. 주말에도 밤에도. 영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당신이 승진도 안 하고 돈도 별로 안 벌어온다고 투덜댔어요.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친구들 남편은 다 잘 사는데 우리만 이렇게 산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당신은 혼자 딸 병원비 대느라 그랬던 거잖아요. 영희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민수가 영희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잘못했어요. 영희가 민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왜 말 안 하셨어요? 저를 믿지 못한 거예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민수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무서웠어. 내가 떠날까봐. 떠나요? 왜요? 의식도 없는 딸한테 7억씩이나 쓰는 남자를 누가 좋아하겠어? 영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게 제 생각이었어요? 아니야. 내 생각이었어. 내가 겁쟁이였어.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영희는 일어섰습니다. 저 좀 나갔다 올게요. 영희는 집을 나섰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남편을 용서해야 할까요? 25년간 거짓말한 남편을. 하지만 동시에 남편이 불쌍했습니다. 31년간 혼자 딸을 지켜온 남편이.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 민지였습니다. 엄마 어디세요? 응, 공원. 엄마 잠깐 만날 수 있어요? 그래, 오렴. 30분 후 민지가 공원에 왔습니다. 민지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어제 언니 만나고 왔어요. 영희는 민지를 봤습니다. 수정이를? 네. 민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언니는 정말 예뻤어요. 자고 있는 것 같았어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가 언니 손을 잡고 계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민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정아, 아빠가 미안해. 자주 못 와서. 하지만 아빠는 너를 사랑해. 평생. 영희도 울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너무 불쌍해요. 민지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31년이에요. 31년 동안 혼자 언니를 지키셨어요.
영희는 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왔어?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영희는 민수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응? 저 수정이 만나러 가고 싶어요. 민수는 깜짝 놀라서 아내를 봤습니다. 정말? 네. 저도 수정이를 봐야 할 것 같아요.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영희야. 정말 고맙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수와 영희는 함께 해맑은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영희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25년 전 자신이 이 길을 매일 다녔었습니다. 간호사로 일하면서 그때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돌보던 환자가 나중에 남편이 될 사람의 딸이었다는 것을. 30분 후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민수와 영희는 함께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306호실 앞에 섰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들어갈 수 있겠어?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침대가 하나 있었습니다. 침대에는 박수정이 누워 있었습니다. 46세 여성이었지만 얼굴은 평화로웠습니다. 마치 잠들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희는 천천히 침대에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수정이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순간 기억이 났습니다. 25년 전 자신이 이 환자를 돌봤었습니다. 매일 아침 머리를 빗겨주고 손을 잡아주고 말을 걸어줬습니다. 수정아, 오늘 날씨 좋지? 햇살이 따뜻해. 영희는 그때 했던 말들이 기억났습니다. 그리고 민수도 기억났습니다. 매일 저녁 병원에 와서 딸 곁을 지키던 남자. 피곤한 얼굴로 딸의 손을 잡고 있던 남자. 그 남자가 지금의 남편이었습니다. 영희는 수정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정아, 나야. 영희 이모.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5년 전에 너를 돌봐줬던 간호사. 기억나니? 물론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수정아, 미안해. 내가 너를 잊고 살았어. 영희는 울었습니다. 내가 너를 돌보다가 내 아빠를 만났어. 그리고 사랑하게 됐지. 민수는 뒤에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근데 나는 몰랐어. 내가 돌보던 내가 내 남편의 딸이었다는 걸. 영희는 수정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 알았어. 그리고 미안해. 영희는 수정이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수가 다가와 아내 옆에 섰습니다. 영희야,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영희는 남편을 봤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제가 당신을 오해했어요.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아니에요. 당신은 31년 동안 최선을 다하셨어요. 영희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이제는 우리 같이 해요. 민수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31년간 혼자 짊어졌던 무게를 내려놓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수정이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영희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여보, 손가락? 수정이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민수가 급히 딸의 손을 봤습니다.
다시 한번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민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수정아, 수정아, 들려? 민수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희는 급히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왔고 곧이어 의사도 왔습니다. 의사가 수정이를 검진했습니다. 그리고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반응이 있습니다. 외부 자극에 반응하고 있어요. 민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깨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민수는 딸을 안았습니다. 수정아, 들려? 아빠야. 아빠 목소리 들려? 수정이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습니다. 영희도 다가가 수정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정아, 영희 이모야. 기억나니? 25년 전에 너 돌봐줬던 이모. 수정이의 손가락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계속 말을 걸어주세요. 환자에게 자극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민수와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함께했습니다. 영희는 수정이에게 말을 걸어줬습니다. 수정아, 오늘 날씨 정말 좋아. 햇살이 따뜻해. 25년 전에 했던 것처럼. 민수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정아, 아빠 여기 있어. 엄마도 여기 있어. 엄마. 민수는 영희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영희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엄마도 여기 있어. 수정아. 영희는 수정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정이의 반응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이고 눈꺼풀을 떨고 때로는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의식이 돌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자극을 주세요. 민수와 영희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31년 만에. 그리고 민지도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언니, 나 민지야. 동생. 민지는 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빨리 깨어나. 우리 같이 살자. 세 사람은 교대로 수정이 곁을 지켰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1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민수와 영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여보. 영희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미안해요. 제가 너무 화냈죠?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화낼 만했어. 하지만 이제는 이해해요. 당신이 왜 숨겼는지. 영희는 남편을 안았습니다. 당신 혼자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민수는 아내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고맙다, 영희야. 정말 고맙다. 이제 같이 해요. 수정이 깨어날 때까지. 같이 하자.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45년 부부였지만 지금이 가장 가까운 것 같았습니다. 비밀이 없어졌으니까요. 이제는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두 사람은 아직 몰랐습니다. 수정이의 사고에는 숨겨진 진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이 곧 밝혀질 것이라는 것을. 2주가 지났습니다. 수정이의 상태는 조금씩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움직임이 더 자주 나타났고 때로는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의사는 희망적이라고 했습니다.
민수와 영희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이제는 함께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민수와 영희는 수정이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가 딸에게 말했습니다. 수정아, 오늘 날씨 정말 좋아. 하늘이 파랗단다. 영희도 수정이의 손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수정아, 오늘 민지도 오기로 했어. 동생이 언니 보고 싶대.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민지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6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여자는 조심스럽게 방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민수가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한명숙의 언니 한명희입니다.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명숙의 언니, 전처의 언니였습니다. 아, 그러세요. 어떻게? 명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동생 제삿날이 다가와서 수정이 한번 보고 싶어서 왔어요. 명희는 침대에 누운 수정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정아 이모야. 명희는 수정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수와 영희는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명희가 수정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정아, 이모가 왔어. 오랜만이지? 명희는 한참을 수정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 씨, 밖에서 잠시 얘기 좀 할까요? 네. 세 사람은 병실 밖 복도로 나왔습니다. 명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 씨, 그동안 수정이 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 딸인데요. 명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생이, 명숙이가 정말 미안해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5년 전에 돌아가기 전에 저한테 편지를 맡겼어요. 민수 씨한테 전해달라고. 명희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민수는 그 봉투를 받았습니다. 5년 전 명숙이 죽었을 때도 편지를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편지는 달랐습니다. 봉투 겉면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정이가 깨어나면 읽어주세요. 민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명희가 말했습니다. 동생은 수정이가 언젠가 깨어날 거라고 믿었어요. 명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썼어요. 수정이한테 하고 싶은 말을. 민수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 씨, 혹시 수정이 사고 원인 아세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트럭에 치였다고 들었습니다. 명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건 절반만 맞아요. 민수는 명희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명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사실은 명숙이가, 명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숙이가 그날 차를 몰고 있었어요. 민수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1993년 10월 15일. 그날 명숙이가 차를 몰고 가다가 빨간 신호를 못 봤어요. 휴대폰을 보고 있었거든요. 명희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했어요. 그때 트럭이 명숙이 차를 피하려고 급하게 핸들을 꺾었고 민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트럭이 횡단보도에 있던 수정이를 쳤어요. 명희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명숙이가 간접적으로 수정이 사고를 낸 거예요. 민수는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영희가 급히 남편을 부축했습니다. 여보, 민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전처 명숙이 딸의 사고 원인이었다니. 명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명숙이는 그날 이후 미쳐버렸어요. 자기가 딸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에 명희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못 갔어요. 수정이 얼굴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떠난 거였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명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견딜 수가 없었대요. 자기 때문에 딸이 그렇게 됐다는 게. 명희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것도 민수 씨한테 드리라고 했어요. 민수는 사진을 받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명숙과 어린 수정이가 있었습니다. 수정이는 아마 10살쯤 돼 보였습니다.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1988년 5월 3일. 수정이 10살 생일. 우리 딸 생일 축하해. 엄마가. 민수는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명희가 말했습니다. 명숙이는 평생 이 사진을 가지고 다녔어요. 죽을 때까지. 명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울었어요. 수정아,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그렇게. 민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슬픔도 느꼈습니다. 명숙도 피해자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실수로 딸을 잃은 어머니. 명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 씨, 이 사실 수정이한테 말할 거예요?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정이가 깨어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내 엄마가 내 사고의 원인이었다고? 그건 너무 잔인했습니다. 명희가 말했습니다. 명숙이 편지에 그 얘기가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 씨가 판단하세요. 명희는 일어섰습니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수정이한테 잘 전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명희는 병실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수정이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민수와 영희는 복도에 남았습니다. 영희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뭐가 뭔지. 많이 놀랐죠? 응. 민수는 손에 든 편지와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명숙이도 힘들었구나. 그랬나 봐요. 두 사람은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수정이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정아.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가 다 얘기해 줄게. 내가 깨어나면. 영희도 수정이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수정아, 빨리 깨어나. 엄마 얘기도 들어야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명숙의 편지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아직 열지 않았습니다. 수정이가 깨어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사진은 꺼냈습니다. 10살 수정이가 밝게 웃고 있는 사진. 민수는 사진을 액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수정아, 곧 깨어나렴. 아빠가 기다릴게. 민수는 사진 속 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수정이가 깨어나면 모든 것을 말해주겠다고. 엄마의 사랑도, 엄마의 고통도, 모든 것을. 그리고 함께 용서하자고. 다음 날 민수는 영희에게 제안했습니다. 영희야,
우리 수정이 방 하나 만들어줄까? 방이요? 응. 수정이가 깨어나면 집으로 데려올 거잖아. 영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만들어요. 두 사람은 집안의 빈 방을 수정이 방으로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침대를 들여놓고 커튼을 달고 책상을 놓았습니다. 영희가 꽃병에 국화꽃을 꽂았습니다. 수정이가 국화 좋아한다고 했죠? 응, 어렸을 때부터. 민수는 벽에 사진을 걸었습니다. 10살 수정이 사진. 그리고 옆에는 빈 액자를 하나 더 걸었습니다. 여기는 수정이가 깨어나면 새로 찍은 사진 넣을 거야. 영희가 남편을 안았습니다. 꼭 그렇게 될 거예요. 응, 믿어. 일주일 후 민지도 언니 방을 보러 왔습니다. 우와, 예쁘다. 언니 정말 좋아하겠어요. 민지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아빠, 엄마, 저도 도와줄게요. 언니 방 꾸미는 거. 세 사람은 함께 수정이 방을 더 예쁘게 꾸몄습니다. 책장에 책을 꽂고 탁자에 인형을 놓고 창가에 화분을 놓았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수정이만 깨어나면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몰랐습니다. 수정이가 깨어나는 그날 더 큰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수정이의 상태는 계속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움직임이 더 뚜렷해졌고 눈꺼풀도 자주 떨렸습니다. 의사는 곧 의식을 회복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민수와 영희는 매일같이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수정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민수와 영희는 평소처럼 수정이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가 딸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수정이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동화책이었습니다. 옛날 옛날에 한 왕국이 있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영희는 수정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수정이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더 강하게. 영희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여보, 손이 움직였어요. 민수가 책을 내려놓고 딸을 봤습니다. 수정이의 눈꺼풀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이 떠졌습니다. 31년 만에 민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수정아. 수정이의 눈동자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민수를 봤습니다. 수정이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가 나왔습니다. 아, 빠. 민수는 딸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수정아, 수정아. 영희도 울었습니다. 급히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왔고 의사도 왔습니다. 의사가 수정이를 검진했습니다. 손전등으로 눈의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수정이는 빛에 반응했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들리세요? 제 말이 들리세요? 수정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의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31년 만에 깨어나셨어요. 민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31년. 31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딸이 깨어났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아직 약하십니다. 천천히 회복시켜야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나간 후 민수는 다시 딸 곁에 앉았습니다.
수정이는 아버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정아, 아빠야. 아빠 알아보겠니? 수정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작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아빠. 민수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그래, 아빠야. 아빠가 여기 있어. 영희도 수정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정아, 나는 영희야. 기억나니? 25년 전에 너를 돌봐줬던 간호사. 수정이가 천천히 영희를 봤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영희는 울었습니다. 기억하는구나. 고마워, 수정아. 그날 저녁 민지도 병원에 왔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멈춰 섰습니다. 수정이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언니. 민지가 침대에 다가갔습니다. 언니, 나 민지야. 동생. 수정이가 민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민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언니는 나를 모를 거야. 언니가 사고 났을 때 나는 아직 안 태어났거든. 민지가 수정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게 됐어. 나는 언니 동생이야. 수정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지도 울었습니다. 네 사람은 한참을 함께 있었습니다.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정이는 점점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말도 조금씩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짧은 단어들이었지만 의사소통이 가능했습니다. 민수가 물었습니다. 수정아, 아프니? 수정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아빠. 좋아하는 음식 있니? 아빠가 사올게. 수정이가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국화? 좋아. 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국화 좋아하지. 아빠가 가져올게. 다음 날 민수는 국화꽃 한 다발을 가져왔습니다. 수정이는 꽃을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31년 만에 보는 딸의 웃음이었습니다. 민수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수정이는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31년간 누워 있었기 때문에 근육이 약해졌다고 했습니다. 걷는 것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2주가 더 지났습니다. 수정이는 이제 간단한 문장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아빠 고마워. 영희 이모 예뻐. 민지 동생. 좋아. 가족들은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용기를 냈습니다. 수정이에게 물었습니다. 수정아, 사고 났던 날. 기억나니? 수정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나. 뭐가 기억나니? 수정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횡단보도 건너고 있었어. 수정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갑자기 트럭이. 수정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무서우면 안 해도 돼. 수정이가 눈을 떴습니다. 아빠, 나 왜 이렇게 오래 잤어? 민수는 딸에게 설명했습니다. 31년간 의식불명이었다는 것. 지금은 2025년이라는 것. 수정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31년. 그럼 나 46살이야? 그래. 수정이는 울었습니다. 나 15살이었는데. 민수가 딸을 안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깨어났잖아. 그게 중요해.
수정이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어디 있어?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엄마가 5년 전에 죽었다고, 그리고 엄마가 내 사고의 원인이었다고. 민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수정아, 그 얘기는 나중에 하자. 왜? 내가 좀 더 나아지면. 수정이는 아버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눈치챘습니다.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다는 것을.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수정이는 재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매일 와서 수정이의 팔과 다리를 움직여줬습니다. 처음에는 고통스러웠습니다. 근육이 굳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수정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어. 나 할 수 있어. 수정이는 스스로를 격려했습니다. 민수와 영희, 민지는 매일 병원에서 수정이를 응원했습니다. 언니 힘내. 수정아 잘하고 있어. 우리 딸 최고야.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정이는 이제 팔을 들 수 있었습니다. 손가락도 자유롭게 움직였습니다. 물리치료사가 말했습니다. 정말 빠르게 회복하고 계세요. 의지가 강하시네요. 수정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빨리 걷고 싶어요. 곧 가능할 거예요.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그날 저녁 민수는 집에서 명숙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봉투를 들여다봤습니다. 수정이가 깨어나면 읽어주세요. 이제 수정이가 깨어났습니다. 읽어줘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두려웠습니다. 편지 내용이 수정이에게 상처를 줄까봐. 영희가 다가왔습니다. 여보, 그거 명숙 씨 편지죠? 응. 읽어볼 거예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안 될 것 같아. 수정이가 더 나아지면요? 응. 걸을 수 있게 되면. 그때 읽어주려고. 영희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수정이가 강해질 때까지 기다려요. 민수는 편지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수정이가 걸을 수 있게 되면 그때 모든 것을 말하겠다고. 엄마의 진실을, 엄마의 사랑을, 엄마의 고통을, 모든 것을. 2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수정이는 놀라운 속도로 회복했습니다. 이제는 침대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휠체어에도 앉을 수 있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보행 훈련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정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걸을 수 있어요? 네, 천천히지만 가능할 거예요. 수정이는 기뻤습니다. 아빠, 들었어? 나 곧 걸을 수 있대. 민수도 기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긴장됐습니다. 수정이가 걸을 수 있게 되면 명숙의 편지를 읽어줘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날은 곧 올 것입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정이는 이제 보행기를 잡고 걸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걸음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이었습니다. 수정이가 보행기 없이 걷는 날이었습니다. 병원 재활실에는 민수, 영희, 민지가 모여 있었습니다. 물리치료사도 함께였습니다. 수정이는 재활실 한쪽 끝에 섰습니다. 그리고 20m 떨어진 곳에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민수는 팔을 벌렸습니다. 수정아, 아빠한테 와. 천천히. 수정이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영희와 민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10걸음, 15걸음, 18걸음. 수정이는 계속 걸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버지에게 도착했습니다. 민수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잘했어, 수정아. 정말 잘했어. 수정이는 아버지 품에서 울었습니다. 아빠, 나 걸었어. 그래, 우리 딸 걸었어. 31년 만에 영희와 민지도 달려와 수정이를 안았습니다. 네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재활실에 있던 다른 환자들과 직원들이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물리치료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축하합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그날 저녁 의사가 민수를 불렀습니다. 박민수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네, 선생님. 두 사람은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수정 씨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달 정도 더 재활하면 퇴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민수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정말요? 네. 물론 집에서도 계속 재활은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할 겁니다.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31년 만에 딸을 집으로 데려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민수는 집으로 돌아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에서 명숙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제는 읽어줘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수정이가 충분히 강해졌으니까요. 민수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딸 수정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는 깨어났겠구나. 엄마는 정말 기뻐. 31년을 기다렸어. 내가 눈을 뜨기를. 수정아,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1993년 10월 15일. 그날 내 사고는 엄마 잘못이었어. 엄마가 운전하다가 휴대폰을 봤어. 그래서 빨간 신호를 못 봤지. 교차로에 그대로 들어갔고 트럭이 엄마 차를 피하려다가 너를 쳤어. 모든 게 엄마 잘못이야. 수정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는 그날 이후 죽고 싶었어. 내 딸을 내 손으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게 너무 괴로웠어. 그래서 병원에 갈 수가 없었어. 내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 너무 미안해서. 그래서 집을 나왔어. 아빠한테도 미안하고 너한테도 미안했지만 견딜 수가 없었어. 엄마는 비겁한 사람이야. 22년 동안 도망쳤어. 하지만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매일 밤 울었어. 수정아,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수정아, 엄마는 이제 너한테 갈 거야. 암일에 몇 달 못 산대. 괜찮아, 엄마는 준비됐어. 다만 한 가지 소원이 있어. 내가 깨어나는 거. 엄마가 죽기 전에 내가 눈을 뜨면 좋겠지만 그건 바라지 않을게. 언젠가는 깨어날 거야. 엄마는 믿어. 그때 이 편지를 읽어줘. 그리고 말해줘. 엄마가 평생 미안해했다고. 엄마가 너를 사랑했다고. 수정아, 엄마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아니, 용서 안 해도 돼. 엄마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그냥 알아줘.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수정아, 사랑해. 엄마가 너를 정말 사랑해. 그리고 아빠한테 잘해줘.
아빠는 31년 동안 너를 지켰어. 단 하루도 포기하지 않았어. 아빠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수정아, 행복하게 살아. 엄마 목까지. 사랑한다, 내 딸. 영원히. 엄마가. 민수는 편지를 다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명숙도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민수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수정이에게 읽어주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수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수정이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수정아, 아빠 왔어? 응. 수정아, 아빠가 너한테 줄 게 있어. 민수는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건 엄마가 너한테 쓴 편지야. 수정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가 어디 있는데? 민수는 딸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수정아, 엄마는 5년 전에 돌아가셨어. 수정이는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암이었어. 빨리 진행돼서 몇 달 못 사셨어. 수정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나는 엄마를 못 보는 거야? 미안해, 수정아. 수정이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수는 딸을 안아줬습니다. 한참 후 수정이가 물었습니다. 편지 읽어줄래? 그래. 민수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줬습니다. 명숙의 고백을, 명숙의 사과를, 명숙의 사랑을, 모든 것을. 수정이는 편지를 들으며 울었습니다. 편지를 다 읽자 수정이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도 힘들었겠다. 민수는 딸을 봤습니다. 너 화나지 않니? 수정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화날 것 같았는데. 안나. 수정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가 22년 동안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 생각하니까 오히려 엄마가 불쌍해. 민수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고맙다, 수정아. 내가 이해해줘서. 아빠, 나 엄마 용서하고 싶어. 정말? 응. 엄마도 피해자야, 나처럼. 수정이는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빠는 엄마 용서했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래전에 용서했어. 그럼 나도 용서할래. 수정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나 이제 괜찮아. 걱정 마. 민수는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31년을 잃었지만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딸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영희와 민지도 병원에 왔습니다. 수정이는 두 사람에게 편지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영희는 울었습니다. 명숙 씨도 정말 힘드셨겠어요. 민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 엄마를 용서해줘서 고마워. 수정이가 말했습니다. 용서 안 하면 나만 괴로워. 엄마도 이미 돌아가셨는데. 수정이는 창밖을 봤습니다. 엄마, 하늘에서 편히 쉬어. 나 이제 괜찮아.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수정이는 드디어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31년 만에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었습니다. 병원 직원들이 모두 나와서 수정이를 배웅했습니다. 수정 씨, 건강하세요. 자주 놀러 오세요. 수정이는 모두에게 인사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민수가 수정이를 부축해서 차에 태웠습니다. 영희와 민지도 함께 탔습니다. 차는 집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수정이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네. 그럼 31년이나 지났잖아. 신기해. 건물도 많고 차도 많고 수정이는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30분 후 집에 도착했습니다. 민수가 수정이를 부축해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수정이는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따뜻하고 아늑했습니다. 민수가 수정이를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내 방이야. 문을 열자 예쁘게 꾸며진 방이 나타났습니다. 침대, 책상, 옷장,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어린 시절 수정이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수정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이거 다 언제 준비했어? 내가 깨어난 후에 조금씩. 수정이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창가에는 국화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국화다. 내가 좋아하잖아. 수정이는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아빠. 정말 고마워. 그날 저녁, 네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탁에는 수정이가 좋아하던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수정아, 많이 먹어. 영희가 수정이 그릇에 반찬을 담아줬습니다. 고마워요, 영희 이모. 이제 그냥 엄마라고 불러도 돼. 수정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맞아? 영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엄마야. 민지도 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언니, 내일부터 재활 운동 같이 하자. 응, 좋아. 네 사람은 웃으며 식사를 했습니다. 31년 만에 완성된 가족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수정이는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31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수정이는 창밖 하늘을 봤습니다. 엄마, 보고 있어? 나 이제 괜찮아. 걱정 마. 하늘에서 별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수정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31년 만에 집에서 자는 밤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정이는 이제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집안에서는 자유롭게 움직였습니다. 계단도 혼자 오르내렸습니다. 민수는 매일 아침 딸이 걷는 모습을 보며 감사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수정이가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아빠, 오늘 날씨 좋다. 그러게. 어디 나가고 싶니? 수정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바람 쐬고 싶어. 민수는 영희와 민지를 불렀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산책 갈까? 네 사람은 함께 근처 공원으로 갔습니다. 공원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걷고 아이들이 뛰어놀았습니다. 수정이는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많아. 주말이니까. 네 사람은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때 민수가 한 곳에서 멈춰 섰습니다. 벤치가 하나 있었습니다. 평범한 나무 벤치였습니다. 하지만 벤치 등받이에 작은 명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박수정을 기억하며 1993년 10월 15일 수정이는 명판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내 이름이잖아.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사고 난 후에 아빠가 만들었어. 민수는 벤치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공원이 내가 사고 난 곳이야. 수정이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31년 전
자신이 마지막으로 걷던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응, 저기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어. 수정이는 횡단보도를 봤습니다. 갑자기 기억이 조각조각 떠올랐습니다. 친구들과 웃으며 걷던 모습, 초록불이 켜지고 건너기 시작했던 것, 그리고 갑자기 들려온 급브레이크 소리, 트럭이 다가오는 모습, 수정이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아빠 기억나. 민수가 딸을 안았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수정이는 아버지 품에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민수도 옆에 앉았습니다. 영희와 민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봤습니다.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정아, 아빠가 너한테 해줄 얘기가 하나 더 있어. 뭔데?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편지에 다 쓰여 있진 않았어. 무슨 말이야? 민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 사고 그날, 엄마만 잘못한 게 아니야. 수정이는 아버지를 봤습니다. 민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은 아빠도 있었어, 그날. 수정이는 놀랐습니다. 아빠도?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아빠가 엄마랑 큰 싸움을 했어. 아침에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내 학원비 때문에 걱정하고 있었거든. 아빠 월급이 적어서 아빠가 화를 냈어. 그리고 집을 나갔지. 엄마 혼자 두고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는 그날 오후에 너를 데리러 학원에 가는 길이었어. 차를 몰면서 그래서 휴대폰을 본 거야? 응. 엄마가 아빠한테 전화를 했어. 미안하다고 집에 와달라고. 민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근데 아빠는 전화를 안 받았어. 엄마가 계속 전화를 했어. 그래서 운전하면서 휴대폰을 봤지. 그때 신호를 못 본 거야. 민수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빠도 책임이 있어. 아빠가 싸우지만 않았어도 아빠가 전화를 받았더라면. 수정이는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아빠 괜찮아. 아니야 괜찮지 않아. 아빠가 너를 그렇게 만든 거야. 민수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31년 동안 아빠는 그 죄책감에 살았어. 내가 깨어나지 못하는 게 아빠 잘못 같아서. 수정이는 아버지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아빠 아니야. 아빠 잘못 아니야. 수정아. 사고는 누구 잘못이 아니야. 그냥 불운이었어. 수정이는 아버지를 똑바로 봤습니다. 엄마도 일부러 그런 거 아니잖아. 아빠도 일부러 그런 거 아니고. 민수는 딸을 봤습니다. 너 화나지 않니? 수정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화내면 뭐해? 다 지난 일인데. 수정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31년 동안 나를 지켜줬잖아. 그것만으로 충분해. 민수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고맙다, 수정아. 정말 고맙다. 아빠, 이제 그만 괴로워해. 엄마도 아빠도 모두 용서할게.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영희와 민지가 다가왔습니다. 영희가 수정이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수정아, 내가 정말 대단해. 민지도 언니를 안았습니다. 언니 사랑해. 네 사람은 벤치에 함께 앉았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있었습니다. 그때 수정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 무덤 어디 있어? 응? 아, 추모공원에 있어.
거기 가볼 수 있을까? 민수는 딸을 봤습니다. 지금, 응,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1시간 후, 네 사람은 추모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민수가 수정이를 안내했습니다. 여기야. 명숙의 묘 앞에 섰습니다.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명숙, 1960년부터 2020년. 사랑하는 딸 수정이를 그리워하며 수정이는 어머니 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야. 수정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늦어서 미안해. 31년이나 걸렸네. 수정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편지 받았어. 엄마가 얼마나 미안해했는지 알아. 그리고 아빠한테도 들었어. 그날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수정이는 묘비에 손을 얹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나 엄마 용서해. 수정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도 이제 편히 쉬어. 나 이제 괜찮아. 걸을 수도 있고, 가족도 있고, 영희 엄마도 있고, 민지 동생도 있어. 나 행복해. 수정이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사랑해. 엄마 딸로 태어나서 행복했어. 민수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명수가 나야. 민수는 아내의 묘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딸 깨어났어. 내가 그렇게 바라던 일이 일어났어. 민수는 울었습니다. 고맙다. 수정이를 낳아줘서. 그리고 미안해. 그날 내가 전화 받지 않아서. 이제 나도 용서할게. 너도 나를 용서해줘. 영희와 민지도 함께 절을 했습니다. 명숙 씨, 수정이 잘 돌보겠습니다. 할머니, 편히 쉬세요. 네 사람은 한참을 그곳에 있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수정이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가자. 엄마도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걸 보고 싶을 거야. 민수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가자. 네 사람은 손을 잡고 추모공원을 나왔습니다. 차에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수정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나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어. 뭔데? 나처럼 오래 누워있는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고 싶어. 민수는 딸을 봤습니다. 어떻게? 병원에 가서 환자들한테 내 얘기를 해주고 싶어. 31년 만에 깨어난 내 이야기. 수정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한테 희망을 주고 싶어. 포기하지 말라고.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수정아. 영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멋진 생각이에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언니, 내가 도와줄게. 나도 간호사니까. 수정이는 가족들을 봤습니다. 고마워 다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수정이는 자기 방에서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31년 만에 처음 쓰는 일기였습니다. 2026년 1월 13일. 오늘 엄마 무덤에 다녀왔다. 처음으로 엄마한테 인사했다. 31년이 걸렸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지금 행복하다. 아빠가 있고, 영희 엄마가 있고, 민지가 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 31년을 잃었지만 남은 인생이 있다. 나는 그 시간을 가치 있게 쓰고 싶다. 나처럼 힘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 엄마, 하늘에서 지켜봐줘. 나 열심히 살게.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딸이 될게. 사랑해, 엄마.
수정이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수정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31년을 잃었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들을 의미 있게 채워갈 것입니다. 수정이는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날이 올 것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027년 1월이었습니다. 수정이는 이제 완전히 일상생활이 가능했습니다. 혼자 걷고, 혼자 식사하고, 혼자 씻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해맑은 요양병원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수정이는 병원에 갔습니다. 자신이 31년 동안 누워있던 바로 그 병원이었습니다. 수정이는 의식불명 환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수정이에요. 수정이는 환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여기 환자였어요. 31년 동안 누워 있었죠. 수정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15세에 사고를 당한 이야기, 31년간 의식불명이었던 이야기, 그리고 가족의 사랑으로 깨어난 이야기.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깨어났으니까 당신도 깨어날 수 있어요. 수정이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환자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정이는 믿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수정이는 한 환자의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50대 남성 환자였습니다. 교통사고로 5년째 의식불명이라고 했습니다. 수정이는 환자 옆에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수정이에요. 수정이는 평소처럼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환자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수정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수정이는 급히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왔고 의사도 왔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검진했습니다. 외부 자극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입니다. 수정이는 환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들리세요? 당신도 깨어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날 이후 수정이의 이야기는 병원에 퍼졌습니다. 31년 만에 깨어난 기적의 환자. 그리고 이제는 다른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 병원 측에서 수정이에게 제안했습니다. 정식으로 희망 전도사로 활동해 달라고. 수정이는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집에서는 평화로운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아침마다 민수와 영희, 수정이 세 사람이 함께 식사했습니다. 민지는 결혼해서 독립했지만 주말마다 집에 놀러 왔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네 사람이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민지가 말했습니다. 언니, 다음 달에 우리 결혼 기념일인데 같이 저녁 먹을래? 좋지. 제부도 같이? 그럼. 아빠, 엄마도 같이 가요.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가족 다 같이 가자. 수정이는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민수는 이제 71세가 되었습니다. 머리가 더 휘어졌지만 표정은 평화로웠습니다. 영희 엄마는 69세였습니다. 여전히 따뜻하고 다정했습니다. 민지는 43세가 되어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수정이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정말 행복하다고. 31년을 잃었지만 이렇게 좋은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수정이는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그 공원, 자신이 사고 났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수정이는 기념 벤치에 앉았습니다. 박수정을 기억하며라고 적힌 벤치. 수정이는 벤치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는 기억이 아니라 현재네. 수정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옆에 한 여자가 앉았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여자가 수정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박수정 씨세요? 수정이는 놀랐습니다. 네, 맞는데요. 어떻게 아세요? 병원에서 봤어요. 해맑은 요양병원. 여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남편이 거기 입원해 있어요. 10년째 의식불명이에요. 아, 수정 씨 이야기 들었어요. 31년 만에 깨어나셨다고. 여자는 수정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한테 희망을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수정이는 여자를 안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깨어났잖아요. 네, 포기 안 할게요. 여자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남편한테 가봐야 해요. 매일 병원에 가거든요. 그러세요. 말 많이 걸어주세요. 네, 그럴게요. 여자가 떠난 후 수정이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온 수정이는 일기를 썼습니다. 이제는 매일 일기를 쓰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2027년 1월 13일. 오늘로 내가 깨어난 지 정확히 1년이 되었다. 1년 전 오늘 나는 31년 만에 눈을 떴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봤다. 이 1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다. 걷는 법을 다시 배웠고, 말하는 법을 다시 배웠다. 그리고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엄마의 진실도 알게 되었다. 엄마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하지만 나는 엄마를 용서했다. 아빠도 용서했다. 모두를 용서했다. 그리고 나 자신도 용서했다. 31년을 잃은 것에 대해 슬퍼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집중하기로 했다. 나는 지금 행복하다. 아빠가 있고, 영희 엄마가 있고, 민지가 있다. 그리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 병원에서 나를 기다리는 환자들과 가족들. 내 이야기로 희망을 얻는 사람들. 나는 그들을 위해 살고 싶다. 그리고 내 인생을 의미 있게 채우고 싶다. 엄마, 하늘에서 보고 있지? 나 잘 살고 있어. 아빠도 이제 행복해. 영희 엄마랑 민지도 잘 지내. 우리 모두 행복해. 엄마, 고마워. 나를 낳아줘서. 그리고 사랑해. 영원히. 수정이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사진을 봤습니다. 어린 시절 엄마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10살 수정이와 엄마. 수정이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잘 자, 엄마. 사랑해. 그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날이 올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환자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의미 있게, 행복하게. 수정이는 미소 지으며 잠들었습니다. 한편 거실에서는 민수와 영희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수정이 정말 잘 지내는 것 같아. 영희가 말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우리 딸 대단해. 31년을 잃었는데도 저렇게 밝을 수 있다니. 강한 아이야.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 민수는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희야, 고마워. 왜요? 수정이를 우리 딸로 받아들여줘서. 영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수정이는 우리 딸이잖아요. 피는 안 이어졌지만. 여보, 가족은 피로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영희는 남편을 안았습니다. 사랑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수정이를 사랑하잖아요. 민수는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고맙다, 영희야. 정말 고맙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부부였지만 지금이 가장 행복한 것 같았습니다. 모든 비밀이 밝혀졌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식탁에 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민수, 영희, 수정이. 간단한 아침 식사였지만 따뜻했습니다. 수정아, 오늘 병원 가니? 응, 아빠. 화요일이잖아. 조심해서 다녀와. 응, 걱정 마. 수정이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나서기 전에 돌아봤습니다. 아빠, 엄마 사랑해. 민수와 영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사랑해. 수정이는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건물들,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세상. 수정이에게는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살아갈 이유가 있었으니까요. 병원에 도착한 수정이는 환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한 명 한 명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수정이에요. 저도 여기 환자였어요. 수정이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기적은 일어난다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수정이는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지만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평범한 날들이 계속될 것입니다. 수정이는 이제 알았습니다. 행복은 특별한 데 있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순간들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을. 31년을 잃었지만 남은 인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의미 있게 행복하게 채워갈 것입니다. 수정이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행복해. 정말 행복해. 수정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희망을 잃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인생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가 일어나고 오해가 생기고 상처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희망 때문에,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믿기 때문에. 박민수는 31년 동안 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영희는 남편의 비밀을 알고도 함께했습니다. 박수정은 31년 만에 깨어나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불완전했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가족은 피로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기적을 만듭니다. 31년 만에 눈을 뜨게 하고 다시 걷게 하고
다시 살게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을 잃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믿으세요. 그리고 계속 살아가세요. 당신의 기적도 언젠가 일어날 것입니다.